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비 내리는 수요일인데요.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가짜 보수와 결별하고 진정한 보수 정치의 중심을 세우고자 새로운 길을 가겠다. 30명이 넘는 새누리당 내 비주류 의원들 오늘 이런 입장과 함께 탈당 소식을 알렸습니다. 규모면으로 보면 사실상 분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점은 오는 27일로 잡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더 많은 의원들이 동참할 것인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계 개편이 현실화된다면 이 대선판은 급격히 요동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귀국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과연 비박계 탈당파와 손을 잡을 것인가? 또 이 국민의당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제3지대 세력들은 어떤 전선을 형성할 것인가? 이 짚어봐야 할 변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3부와 4부 새 남자의 정치수다에서 새누리당 분당과 이후 전개될 정계 개편 또 대선 구도 미리 전망을 좀 해보겠고요.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연결해봅니다. 내일 5차 청문회 최대 관심은 우병우 전 수석의 출석인데요. 세월호 수사 외압 논란 등 파헤쳐야 할 대목이 많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자, 새누리당이 결국 분당의 길로 접어들었고요. 이 비박계가 오는 27일 집단으로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기로 오늘 발표를 했죠. 지금 이 자리에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한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 오늘 탈당하겠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몇 명 됩니까? 일단 4월은 5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2사람을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김연아 의원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출당하기 전에는 스스로 나가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명단은 올렸지만 그 TK에는 강석호 의원은 당분간 남아있겠다라고 해서 현재 31명이 27일 날 탈당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본인들이 가짜 이른바 친박세를 가짜 보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의미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결별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른바 보수의 프레임 대결을 통해서 그 어떤 그 다시 살아나 보겠다 이렇게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에 먼저 선도 탈당을 했던 김용태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문원 전 의원 이런 사람들하고 회동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중에 제가 거론된 3사람 중에 한 인사와 앞서 오늘 통화를 좀 해봤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신당 구성하는 그러니까 신당을 만들려면 말 그대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발기인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자금을 댈 수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이런 구체적인 거 세세건까지 논의를 하겠다라는 거 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속도를 빨리 내겠다. 이런 움직임을 미리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는 27일 어쨌든 집단 탈당. 그리고 연초가 되면 바로 원내교섭단체 구성. 뭐 이건 국회에 등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론상으로는 원내교섭단체라는 거는 특정 정당에서 그 어떤 사안별로 그 정책 성향이 다른 의원들끼리도 어떤 구락부 형식이기 때문에 그룹 형식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서너 개 만들어도 무방합니다. 특정 정당 내에서도. 그래서 이 지금 탈당하겠다는 인사들이 20명이 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특정 이름을 가진 신당을 안 가지고라도 원내교섭단체 사무처에 등록만 하면은 교섭단체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 이것이 지금 원내 그 국회 정책을 논의하는데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겠네요. 자, 이로써 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보수 성향 정당의 분당 최초라고 하는데요. 이게 현실화가 됐습니다. 보수가 분당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동안 이런 관측들을 다 깨고 현실화가 됐는데 자 그러면은요 김 박사님
앞으로의 정국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일단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의 정당의 역사라는 건 사실은 야당의 역사라고 무방을 했죠. 그래서 이 보수 정당은 사실 그 궤적을 하나 했는데 이번에 처음 이제 갈라서게 되는데 1987년도 개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87년 체제라고 하는데 그 이듬해 13대 총선이 있었어요. 그때 4당 체제가 있었습니다. 민주정의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이렇게 했었는데 90년 5월에 당시 노태우 대표와 김영삼, 김종필 당시 야당 정치인들이 3당 합당을 했죠. 그때 제일 반발했던 게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초선위원회에서 이것은 3당 합당이고 그다음에 이른바 통추라든가 뭐 꼬마 민주당 이런 얘기들이 회자됐던 건데 이런 어쨌든 4당 체제가 26년 만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됐다. 이것이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굉장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탄핵 정국에 조기 대선까지 겹친 상황에서 이제는 정당까지 4개가 된다. 자,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요.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말이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편할 리가 없을 겁니다. 이 신기루와 같은 게 지금 이제 당연히 지금 현재로서까지 문재인 대표가 당연히 1등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에서 이런 여세를 몰아서 쭉 갔으면 좋겠는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장애물이 나타난 거죠. 왜냐하면은 국민의당 오늘 박 전 대표는 이 비박계 탈당을 애국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과거 안철수 전 대표라든가 국민의당 일부 국민의당이 만들어진 것도 이른바 극보수 성향의 친박을 덜어내고 친문 세력을 덜어내고 그 중간 사람들끼리 좀 다시 만나서 새로운 정치를 모색해보자. 이것이 아마 제3지대론의 핵심이고 성향도 비슷하다고 하는데 지금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비박계가 탈당을 했다라는 것은 친박계는 앞으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주저앉힐 수 있다. 그러면 이 나머지 세력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친문 세력을 포위하고 고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나갈 개연성이 크죠.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우상호 대표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은 오늘 김동철 비대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패권을 깨는 확산이 다른 당에도 좀 퍼졌으면 좋겠다. 이게 다른 당이 어딜까요? 더불어민주당이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오늘 비박계 탈당 선언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반대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과연 이게 신기루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도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신기루가 될까요? 아니면은 현실적인 강력한 돌풍의 변수가 될까요? 그런데요. 해외에서도 또 돌풍의 조짐이 있습니다.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거나 다름없죠? 그렇죠. 사실 지난 가을에 와서 하회마을도 가고 그랬죠. 뭐 이렇게 쭉 다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사실 내부적으로도 이런 뜻을 했는데 오늘 우연의 일치일지는 있는데 어떤 보수가 갈라진 와중에서 본인이 뉴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 몸 하나 불살라서라도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노력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는데. 강한 표현이에요. 거기다 또 친박 새누리당으로서는 보수의 대반격을 성공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본인은 그래요? 성향상 자기는 보수다 이렇게 밝힌 거죠. 보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미 그 전에 몇 차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국가 리더십이 국민을 배신했다. 이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의 결별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정진석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반기문 총장이 귀국할 때까지 두고 보겠다. 2차 탈당 개연성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27일 앵커께서 말씀 27일 상황을 두고 보는 게 어제 제가 친박계로 분류할 수 있는 초선 의원들 몇몇 해보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의 중심은 반기문 총장이 서야 된다. 반기문 총장이 오면 그때 상황 봐가지고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30 몇 명 외에 더 탈당할 개연성 있는 인사들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몇몇 제가 전화를 물어보면 고민 중이다라고 하는 초선 그래요. 의원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비박계가 그 반기문 총장하고 합쳐진다라고 단정을 못 하겠지만 이 역시 대선 기존의 그 프레임을 깨는데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죠. 자, 이제 1월 중순경 귀국하겠다고 했는데 1월 8일인가 아마 귀국하겠다라고 했죠. 네, 그러면은 반기문 이제 전 총장이 되는데 그 시점에는 예. 귀국과 동시에 또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지진이 예상이 되는군요. 또 이념적으로 꼭 굳이 볼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더불어민주당 내 충청권 인사라든가 네네. 그 새누리당 내 충청권 인사들은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하면 중원이 다시 대권을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를 돕겠다 이렇게 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만약에 어떤 형태로도 우뚝이 쓴다라면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탈 세력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이 2차 새누리당에서 2차 탈당 세력이 나올 수 있는데 관건은 새누리당 내 2차 탈당 세력이 오늘 선언한 이른바 비박계들을 바로 합쳐질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충청 대망로는 살아있다. 그리고 보니까 이 귀국했을 때 JP와 접촉을 했었잖아요. 네. 열심히 돕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런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친박계의 생각은 뭔가인데 이 사퇴했습니다만 이정현 전 대표가 집 나간 소가 송아지를 잉태해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건 무슨 그게 생각입니까? 이제 아마 그 어제 원내대표 된 정우택 의원 아마 위장 결별을 해서 네, 서류상 이혼 이 서류상 이혼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만은 오늘까지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정현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건 아마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사실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치인들은 그 본인의 정치적 생명력이 어디가 자기를 보호해 줄 거냐 이거를 굉장히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여의도 정치의 이걸 어떤 본능이랄까 본성이랄까 말로 표현 안 하지만은 굉장히 그리고 명분을 만들어야 되죠. 그 상황을 보면 이 나머지 인사들이 어디로 움직일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거의 변수 중에 하나는 지금 특검과 헌법재판소가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그렇죠. 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되겠죠. 자, 내일 또 청문회가 있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 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투자를 튼튼하게 자산을 든든하게 내일을 탄탄하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 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